안녕하세요. 박유란입니다. 오늘 8월 8일 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떤가요? 강남 3구랑 마용선 위주로 해가지고 서울의 선호 지역들이 아파트가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세를 했죠. 대부분 아파트 가격들이 거의 고점을 회복을 했거나 이제 회복하고 있는 단계 또는 이제 넘어선 지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책이 나온 것들이 수도권 쪽으로는 주택 공급을 하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주택 공급이 계속 안 됐던 이유가 뭐죠? 그동안에 금리도 너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서 결국은 그동안 아파트 인허가 물량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어요. 점차 감소를 했던 거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도 인허가 착공 물량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됐죠.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공급 자체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택 공급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수도권에만 총 42만 7천 호를 공급을 할 거예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들, 1기 신도시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21만 7천 호를 공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신규 택지를 발표를 한다든지 중소건설업체에서 신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짓게 되면 미분양이 나지 않도록 그 주택들을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21만 호를 공급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급 정책들이 결론은 빨리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한 거고요. 도심 내 아파트가 공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비 사업의 속도가 나야 되죠.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해서 규제 완화를 해준다든지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세제 금융 보증 지원을 해준다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를 한다든지 또 노후계획 도시정비법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죠. 빨리 진행이 되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빌라 같은 이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도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또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신속하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를 통해 가지고 8만 호 공급을 또 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도심 내 아파트를 공급을 할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빈 땅이 없죠. 그러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결론은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통상 14년 정도 걸렸어요. 사업 절차 자체를 간소화를 시켜서 결론은 14년이 걸리던 것들을 6년을 단축을 시켜서 8년 안에 끝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또 정비사업에서는 결국은 주민들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의 재건축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건을 완화를 해줄 건데 75%에서 70%까지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동별 이 동의율 같은 경우는 원래 과반수가 넘었어야 되는데 3분의 1만 받아도 되게끔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또 그 밖에도 뭐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추가 분담금 때문에 빨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공공이 지원을 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를 시킨 다음에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게끔 속도를 붙여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추가 분담금 때문에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뭐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게끔 만들어서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좋으려면 결국은 용적률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용적률이 거의 가득 채워져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또 이게 추가 분담금이랑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최대 용적률 플러스 추가로 조금 더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역세권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행 같은 경우는 3종 주거지역이 이제 원래는 300%예요. 그런데 1.2배까지 해서 360%까지 용적률을 기존에는 쓰고 있는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1.3배에서 최대 390%까지 용적률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일반 정비 사업지에서는 이 법적으로 제한이 원래 300%잖아요. 그런데 1.1배까지 해서 330%까지 용적률을 지금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조합원들이 뭔가 이득이 돼야지 빨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일단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아직 야당에서 뭔가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국회 계류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3기 신도시라든지 기존에 발표했던 수도권 공공택지들 있죠. 이곳에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미분양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또 착공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미분양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25년도까지 착공을 시키고 준공한 이후에 미분양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LH에서 최대 22조 원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하겠다라는 확약서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기에 착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공급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한 이 핵심 내용만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비아파트, 빌라 등 시장에 대한 이 공급 완화 정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전체의 50%가 아파트고요. 그리고 50%가 비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없고서는 결국은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드디어 나왔죠. 단기 등록 임대 사업자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10년짜리만 있잖아요. 장기만 있는데 이제는 6년짜리 단기 등록 임대도 가능하다. 대신에 아파트는 제외인 거죠. 그리고 1주택자가 이렇게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되는 게 원래 올해 말까지가 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3년을 더 연장을 해서 27년도 12월까지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임대인의 임대 수요 정상화 정책도 나왔는데 이거는 특별한 게 없어요. 기존의 일십 정책 있죠. 일십 정책이 원래 내년까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더 기간을 확대를 해서 27년도 12월까지 확대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신축 소형주택, 그러니까 올해 1월 10일 이후에 준공이 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는 거를 27년도 12월까지 확대해 주는 거고, 기축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이죠. 이거를 매매로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택수에서 제외, 이것도 27년도 12월까지 해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24년도 1월 10일 이전에 준공이 난 미분양 물량이 있어요. 미분양. 매매 말고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올해 준공난 신축이거나 아니면 기존 주택인 경우에 미분양이 아니라 매매인 경우에만 주택수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빌라를 매입을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청약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또는 자녀 앞으로 뭔가 주택을 사주고 싶으신 분들도 청약을 하고자 하는 이 자녀들을 꺾지 못하다 보니까 주택 매입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공시가가 수도권은 1억 6천 이하였고요. 지방은 1억 원 이하였는데 이제는 면적도 85제곱미터로 좀 증가를 했고, 공시가격 자체가 수도권은 5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다 무주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결론은 서울의 강남 상구 빌라들도 보통 이 공시가격이 5억 이하거든요. 빌라들은 대부분 매입을 해도 주택수에 빠지고 이제 청약도 가능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도 전세 살지 않으셔도 되죠. 내 집 마련을 빌라로 먼저 하셨다가 돈을 좀 모으신 상태에서 아파트로 우리가 갈아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좀 보여지고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저는 이게 거의 엑기스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24년도 8월 8일 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됐는데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긴 한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의 집값을 잡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바로 되지는 않죠. 결론은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물론 빌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 만에 공급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 정책들이 당장에 공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를 더 부추길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일십 정책이 적용이 되는 비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투자 수요 자체도 증가를 할 것 같고 동시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 내 집 마련 수요도 동시에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